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이전 투구의 이. 네, 이준희 기자입니다. 아유, 뭐또 박수를 네, 치네. 지금 뭐 방청객은 없지만 네. 아니, 방청객은 저 바깥에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예.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첫 그 유엔 방문을 했지요. 네, 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9월 22일부터 26일 네 이번 주죠. 예. 네. 해서 첫 유엔 총회 그 방문 외교를 이제 마치고 26일쯤에 귀국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80차 유엔 방문 유엔 총회 방문 그 성과에 대해서 또 이제 국내의 반응과 앞으로의 과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 80차 유엔 총회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또 기조 연설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진행이 됐는데요. 참 살펴보죠. 창피하지 않은 어떤 방문이었어요. 대단한 방문이었죠. 네. 아 저는 그 전에 아주 좀 그 창피했던 방문. 어떤 뭐 전직 대통령은 그 아니 뭐 어떤 이고 그런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공군 좀 1호기에 박스로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뭐 주류를 배달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이재명 하여튼 대통령은 전혀 뭐 그럴 일이 없는 분 아닙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80차 유엔 총회에 방문을 하면서 그 새벽에 기조 연설을 하는데요. 많은 우리 국민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뜨거운 감동과 또 눈물을 흘린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포분들을 만나고 할 때 뭐 태극기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집에서요 그 잠을 자지 않고 특히나 경례를 하면서 애국가를 같이 부른 그런 국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 보면요 이번 그 유엔 총회 방문 성과 한 5가지로 크게 살펴볼 거 좀 있거든요. 해보세요. 먼저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랬죠. 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정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 그날 밤 국회 앞에서 계엄군들에게 맞서면서 그렇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시키면서 또 곳곳에서 그 이후로 한 5개월 가까이 그죠? 5개월 가까이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친위 쿠데타도 꺾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전 세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당성과 또 이재명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국격을 전 세계에 가시했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두 번째. 네, 두 번째 있죠? 큰 성과가 있습니다. 또 END, End Initiative 통한 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면요, 이 익스체인지 교류 그리고 관계 정상화, 노멀리제이션, 그리고 비핵화, 디뉴클리제이션 해서 이 첫 글자를 따서 END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을 향해서 흡수통일, 적대 행위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 재개, 대화 복원을 위한 그런 메시지, 평화적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그랬죠. 또 하나 이번에 유엔 안보리 이사회 의장국의 의장국 역할을 로테이션 하니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AI와 안보 의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AI 인공지능 을 주제로 한 공개 토의를 주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또 기술이 양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국제 규범화를 촉구했습니다. 이게요. 한국 대통령 최초로 AI 주제 공개 토의를 주재한 게 아니고 한국 대통령 최초로 그 의장국으로서의 공개 토의를 주재한 것이 최초죠. 네. 거기에 네, 예, 맞습니다. 아젠다가 네, AI 그렇습니다. 예, 뭐 같은 얘기인데요. 주제였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첫 의장국 주재를 하면서 AI 그래요. 안보 의제를 선도했다. 이렇게 나중에, 정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봤습니다. 잘못 들으면 예. AI 주제로 최초로 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글로 전달될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한국 예. 대통령으로서는 자 넘어갑시다. 의장국으로서 최초로 했다. 좀 이 넘어갑시다. 얘기입니다. 자 빨리 가볼까요? 자, 네. 자 보시죠. 그리고 경제 투자 외교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예, 그 블랙록이라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몇 경, 1경 얼마 갖고 네. 있다고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예,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겠다, 투자해달라. 그리고 해서 이 약속을 뮤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한국 대통령 최초로 NISE 뉴욕 뉴욕 정권거래소 IR 투자 IR, 설명회 예. 투자 서밋을 개최를 하면서 또 글로벌 세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또 펼쳤습니다. 이거는 저 조금 뭐 정말 이렇게 똑똑하지 않으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란 14 내란을 극복한 또 대한민국 자. 리더로서 또 경제 마인드 또 행정 마인드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똑똑하지 않으면 못하는 내용이야. 보셨죠? 그 벨 눌리는 거 그 위에 올라가서 또 이재명 아니, 대통령을 그거 보고 매우 아주 비롯한 그 흐뭇했어요. 강요들이 딱 이렇게 당당하게 포즈를 딱 취하면서 사진이 찍힌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완전 거예요. 상향됐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회복을 하는 거죠. 네. 또 있죠. 또 있습니다. 끝으로 한미 고위 경제 대화 채널을 통한 현안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회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회담하면서 한미 관세 투자 패키지 논의를 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차별성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그 한국의 경제 외환 여건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전달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바로 그거예요. 3,500억 달러를 지금 트럼프 정부는 현금을 자기네 통장에 넣어라 꽂아라 하는 이거 건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 3,500억이 지금 우리가 갖고 한꺼번에 있는 게 나가면 외환 보유가 4,000억 불이에요. 네, 거의 뭐 7, 그러면 80%로 꽂으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바로 1997년도 말에 우리가 그 조 맞았던 그 조 맞은 거예요. IMF를 또 맞게 돼요. 그렇게는 될 수는 없죠. 당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게 일본과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은 사실 엔화는 그 해외에서 마치 그 우리가 이제 달러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생각 안 나시면 네. 생각날 때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 통화 스와프가 서로 그 돈이 이렇게 체결이 제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도 돼. 우리도 돼 있는데 규모가 작죠. 적다 보니까 자, 한꺼번에 3,500달러가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우리는 거죠. 예. 그 무제한 통화 그 스와프가 체결이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제한적인 이게 그러니까 되는데. 네. 그런데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또 누가 또 그러더라고. 그걸 왜 사인을 안 하고 왔냐고. 바보 아니야? 그 사인하면은 아니 지난번 그 회담 다음에 그 사인하는 걸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뒷거래 안 한다고 부분에는, 그랬어요. 사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면 합의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뒷거래 안 입장을 한다고 그랬다고. 이면 분명히 합의 뒷거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500 관련한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투자 서밋에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발언이 있기 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자주국방 부분도 언급하고 이 부분이 이제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부분과 전시 작전권 그 해수 부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반도 리스크 부분을 언급을 그 솔직하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하게 우리 한반도 특히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뉴욕 정권 그래서 투자 설명회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걸 얘기를 했거든요. 한반도의 이 냉전, 남북이 대치하고 막대한 군사력을 서로 하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우리의 국방력이 전 세계 5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 있다, 문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죠. 저는 매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당당하고 진짜 글로벌 그 세계 각국의 유수의 이런 그 경제 관련 인사들 그리고 기관들과 상대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니까 정말 저는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더라고요. 예, 매우. 한국 증시에 대한 이제 설명, 그 개혁 그런 의지를 얘기를 했을 때에 블랙록 측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이건 매우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면은 단계 그리고 큰 구상 빅픽처를 보면서 단계 한마디씩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일시에 거의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깡패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달라는 거는요. 이거 우리나라가 확 무너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교,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요. 저는 하여튼 뭐 자신 있고 매우 좋습니다. 이 문제 관세 그 협상 부분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 저는 잘 해낼 거라고. 아니 저 최악의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25%인가요? 자동차 저 관세가 그렇죠. 일본에 저쪽 지금 사인이 안 했기 때문에 25%가 적용되고 지금 있는 거죠. 이제 15%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 이런 얘기 하기도 참 그렇다. 사실은요 그 얘기를 언급할 필요도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3,500억을 주면서 그렇게 굳이 그럴 이게 필요가 없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17명을 체포를 해가 구금을 하고 그런 반인권적인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서도 3,500억 달러 통장에 현금을 꽂으라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응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또 정치권, 국회, 의회, 행정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저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효과가 이제 국내 우리가 반응을 또 이제 그에 대한 또 반응을 또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제 국내의 반응을 또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국제사회의 반응을 먼저 봐야죠. 예. 유엔 회원국들이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보면서 세 차례 아주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 대한민국 회복,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에 대한민국을 몇 번 33번을 언급했다고 이렇게 33번이니까 31번인가요? 33번인가요? 보도가 됐고요. 뭐 전직 대통령은 뭐 자유만 뭐 수십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 정말 국격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요, 이 한국 증시에 대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과 개혁 의지에 큰 관심을 가졌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블랙록의 공개 지진 발언은 아주 중요한 성과입니다. 블랙록의 자산이 일경 뭐 얼마라면서요. 네, 그리고 AI 전문가 국제사회가 AI 책임 이용 규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제안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 국내 반응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외교 경제 정상 외교 복귀를 알린 첫 글로벌 무대였거든요.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또 글로벌 자본 투자 유치와 민주주의 회복 선언이 국내의 신뢰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아주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비판적 시각을 또 우리가 또 봐야 돼요. 다만 이제 관세 투자 후속 협상에서 조금 구체적 성과가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아니 지금 굳이 지금 관세 네, 협상할 필요 없잖아. 맞습니다. 이번에요. 뭐 이거 저거 뭐 협상에 가서 서명하러 가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할 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는 질질 끌수록 좋아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그렇잖아요. END 이니셔티브에 관해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북한은 말을 좀 안 들어 할 거예요. 네, 좀 기분 뭐 안 이재명 좋아할 대통령이 거예요. 근데 연설하는 그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뭐 트럼프가 연설할 때는 열심히 북측의 그 유엔 대사가 받아 적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자리를 안 비웠다고 받아줘도 하더라고요. 돼요. 예, 자리를 네. 비웠대요. 아니 자리를 비웠든 어쨌든 나중에 다 알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죠. 우리 남과 북이 그렇게 갔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책적으로 걔네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내비둬요. 네. 그거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달 다 되는 건 전달되는 거지.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맙시다. 안 그래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앞으로 과제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제 80차 유엔 총회 첫 유엔 총회 참석 성과 의미 매우 큽니다. 근데 과제도 좀 있는데요. 앞으로 좀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좀 해 나가야죠. 진행해 나가야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물꼬를 트는 거예요. 가서. 네. 근데 그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 그 네. 실질적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참모들과 이제 행정부, 경제인들 등 해서 후속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블랙록의 MOU 체결이 이제 상징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OU는 MOU일 뿐이고 앞으로 사실은. 자, 구체적 투자 규모, 이 시기 부분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 해 지금 나가야 되고요. 네, 구체적 그 투자 그리고 시기나 규모가 안 된 거는 이제 앞으로 해 나가면 네. 되는 거고. 그리고 관세 협상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당장에 급할 거 타결한다고 없어요. 해서 유리한 게 없습니다. 급할 거 없다니까. 충실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그런 관점에서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면 되고요. 맞아요. 자, 10월 말 11월 초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북핵 문제, 남북 관계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좀 난관이 있습니다. 북측의 반응이 지금 뭐 거의 부재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때일수록 기대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네,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대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일본 주변 이 강대국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END 이니셔티브를 이제 제기를 했고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현실적 해결을 위한 단계 방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저는 아주 매우 적절하고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에서 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사실 이제 네. 표면적으로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어떤 픽스된 내용은 아닌 거지만 아닌 거지만 지금 매우 지금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높아 보이는 얘기예요. 거죠. 자, 사실. 그리고 자, AI 규범을 이제 선도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 규범을 제정해서 전 세계 AI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규범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확보해서 또 대응해 나가야 될 그리고 것입니다. 아까 미국, 중국, 일본 뭐 주변국과의 어떤 이해관계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원래 주변국 이해관계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네. 그거 항상 있었던 문제예요. 그거 푸는 방법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잘 풀어갈 겁니다. 보세요. 잘 풀어가야죠.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합시다. 네, 이재명 대통령 제 80차 유엔 총회 첫 유엔 총회 무대에 데뷔를 했고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민주 대한민국 복귀 선언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E&D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규범 제정을 제시를 했고요. 경제 투자 글로벌 자본 투자 유치 노력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세 협상 부분 등 그 실질적인 현안 부분에 관해서도 또 충실하게 논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다층적이고 국제적이고 또 우리 국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후속 작업이 필요한 거죠. 구체적 합의, 투자, 확정, 그리고 E&D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 구상 부분이 현실화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방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간세 협상에 우리 국익을 위한 우리 국익에 저해되고 국익에 손해되면요 이건 쌓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최종적인 타결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 대응해야 될 과제가 이번에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물꼬를 터놨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큰 물꼬를 트고 온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머지는 실무선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모든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성과가 있었네 없었네. 이 성과는요. 밑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밑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뛰면 되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다들. 보세요. 보세요. 이제 그 우리 국민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 위에 사람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재명 봅시다. 대통령은 그 이재명 대통령은 될 때요. 농림부 장관 있죠. 그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는데 그때 아무 뭐 발언도 안 하고 그 국무회의 들어가서도 아무 소리 없었죠. 근데 이번에 하는 거 보세요. 막힘없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인재를 그걸 얼마나 가동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끌어내느냐 그 역량을 그게 바로 리더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리고 제시하고 왔잖아요. 큰 핵을 잘했어요. 그리고 아주. 왔고. 이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밑에 사람이 아니라 실무자. 그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실무자, 그 역할을 그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실무자. 이 책임자들이 이제 열심히 뛰어서 우리 국민의 바람, 할 겁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